유치원 관련해서도 묻는 분들이 계셔서요. 먼저 기자회견문부터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면죄부 수사 혹은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및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분식 회계 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입수를 위해서입니다.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지 23일 만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로부터 무려 3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라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정팀이 작성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삼성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부 문서를 통해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어떻게 부풀렸고 그 부풀린 가치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어떻게 정당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왜 분식회계를 했어야만 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선이는 그 내부 문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픽스가 2015년에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여 4조 5천억 원의 평가 이익을 회계 처리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고발에 근거해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4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 회계 사건은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뒤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끝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라는 탄착점에 대한 것이 아닌 발사, 원점, 타격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보존을 위한 광범위한 모의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또 다른 포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면죄부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한 합병을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시장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법,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즉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표 교육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공개적으로 다음 주라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법안 합의 처리를 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한표 간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국당의 제안대로 당장이라도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3당 간사 간의 합의로 12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면 일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일요일 휴일이라도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오늘 한국당의 법안심사소위 개최 제안이 또 다른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우리의 제안, 국회 무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국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향후 열릴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한국당의 이중회계, 원안고수 주장이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유치원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시가 더 급합니다. 이제 한국당은 발목은 잡을 만큼 잡았고 시간도 끌 만큼 끄셨습니다. 혹시나 한유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 그만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은 절대 정쟁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대원칙을 훼손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이중회계 주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 민정선입니다. 오늘 논평은 노동 존중이 노동자들과 사진 찍기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위험의 외좌를 막아달라고 외치던 24세의 청년은 끝내 죽음의 외좌에 내몰려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님이었다. 그와 똑같이 죽음의 외좌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은 없었다. 그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의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과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더는 죽이지 말라는 외침, 죽음의 외좌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무리인가
노동 존중을 말하고 비정규직 제로하란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가고 사진 찍기 쇼만 남았다. 2018년 12월 1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한 가지 더 논평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달 전보다 16만 5천 명이나 증가한 취업자 수가 화제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 수 증가를 다행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통계가 부리는 숫자의 장난일 뿐입니다. 즉, 통계가 보여준 진실은 경제의 호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65세 이상의 단기 일자리 숫자일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실업 지표입니다. 통계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나아가 정책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착한 통계청장으로 착한 통계를 만든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숫자 가지고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2018년 12월 1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